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입장문의 마지막 여섯 번째를 가지고서 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공유를 통해서 진행을 할게요. 여섯 번째가 이것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있는 이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도대체 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뭐 자기들 표현대로는 운영사라고도 했다가 제휴사라고도 했다가 뭐 저는 용역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가 아, 이 지금 이전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내용도 판단을 잘 해보세요. 이게 용역사가 할 수 있는, 내뱉을 수 있는 말인지 아닌지,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이 내용을 좀 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자, 시작을 하려면은, 미디움은 KOK 프로젝트 참여 후 다단계 회사라는 오명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회사의 직원입니까? 단어 자체도 이게 여기에 적합치 않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내려가면서도 그렇지만은, 주어는, 주체는 이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계속 여기 또 별반 차이 없이 어, 그 주어로서 역할을 다 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다단계는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다단계라는 것을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말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경제학 툴이죠. 경제학적으로 또 이거는 하나의 툴이에요. 그러면은 다단계를 영어로는 멀티 레벨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MLM이라고 통상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다단계라는 게 결코 나쁘지는 않은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야기하는 8레벨, 7레벨 이런 쪽은 사실은 어, 사업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절대로 사업자가 아니죠. 직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절대로 직급도 아니죠. 아무런 저거 없이 그냥 보상 체계에서 레벨, 또는 예전에는 성이라고 했죠. 그걸로 구분이 돼 있는 것이었는데, 다단계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과하게, 또는 그 과한 투자를 뭐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통상은 뭐 유사수신 행위도 마찬가지로 그건 현금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를 내지도 않고 그냥 무작위로 어, 사람들한테 그 돈을 투자를 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이익을 취하는 이런 형태를 유사수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하이 레벨은 법에 저촉을 받아서 무조건하고 그거는 실형을 살지요. 그 금액이라든가 이런 피해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근데 하위 레벨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대로 1레벨부터 8레벨까지 있다고 하면은, 통상적으로는 중상에 해당이 되는 레벨들은 그 실형을 확실하게 받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법적인 부분은 잘은 모르겠지만은,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어, 좀 공부를 조금씩은 해요. 근데 다단계가 결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이 다단계가 문제가 되도록 만든 게 결국에는 이 업체가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어, 지금 여기 이 업체가 입장문을 발표를 했듯이 이거는 재단에서 해야 될 말들을 이런 내용을 용역사가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뭐 운영사라고 하더라도 운영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지요. 좀 내려가 봅시다. 그 오명으로 인해 프론티어 여러분 또한 함께 고통 분담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니지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가치가 거래소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버렸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오를 때처럼 내릴 때도 같이 연동을 했으면 이런 일은 저는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 지금 3만 불을 돌파를 했는데 7만 불까지 올라갔던 게 뭐 3만 불이라 그러면 3만 5천 불이면 50%고 그러니까 3만 불이면은 뭐 한 40 몇 프로 뭐 이렇게 잔존 가치가 남아 있는데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그러면 한 60% 이상 안 떨어졌잖아요. 근데 저희 KOK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의 가격이 최고점 대비해서 99.82%인가 떨어져 있어요. 99.82%.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런데 고통 분담을 이 프론티어들이 이 고통 분담 이런 이 오명 때문에 이게 생긴 게 아닌데 서리슬쩍 잡아 돌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움과 KOK 만나면은 분명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이런 말이 나올까요? 이거를 쓰던 작년 12월 14일 금액은 그 당시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KOK 프론티어들의 지지 덕분에 미디움과 자회사들이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미디움 의장인 저와 임직원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성을 잃을 만큼 분노를 느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KOK 프론티어들의 지지 덕분에 우리가 지지한 적 없어요. 미디움과 자회사들 여기에는 국내에만 8개, 해외까지 하면 10여 개가 될 거예요. 미디움과 자회사들이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모든 프론티어들은 정말 막 죽음과 삶, 그 다음에 일상생활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인맥 관계도 망가져 버렸어요.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가치를, 생활을 못할 정도가 됐는데, 누구만 좋아졌는지를 보시라고요. 자백을 했어요. 미디움과 자인을 했죠. 미디움과 자회사들이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미디움 의장인 저와 임직원 모두가 인정하고 있대요. 이거를 거꾸로 뒤돌아가서 봅시다. 2018년도에 이 회사가 현무식이라는 사람이 대표이사로 해서 뭐 의장직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같이 이렇게 했죠. 그런데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첫 해, 둘째 해, 셋째 해 2020년까지 그 영업 손실이라는 거는
100억에 달해요. 다 합치면은. 그런데 그렇게 오던 회사가 2021년도에 이 KOK 재단과 뭔 계약을 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KOK 앱, KOK 플레이 앱을 개발을 업그레이드를 하는 쪽으로 해서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를 한 이 코인 회사, 그러니까 코인 회사가 아니고 가상자산 사업자, 디지털 자산 사업자와 그것도 D앱으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던 이 업체와 조인을 했는데 거의 160억에 해당이 되는 매출이 생기고 그 자회사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어 제가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전부 다가 그 성장세로 다 돌아섰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봤던 거는 자회사 이름이 거의 다 바뀌었어요. 그것도 거의 같은 시기에. 이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이 회사와 이 회사의 자회사들이 성장을 했을까요? 제 상식으로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하는 데에 그렇게 큰 금액의 매출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여기에 하드웨어적인 것이 어떠한 회사에 제공이 된다고 하면 모를까. D앱 개발에 D앱 POK 플레이를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하는 작업, 그런 개발을 했을 때 그만큼 매출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매출이 어디에서 일일이 났는지 저는 꼭 그거는 수사기관, 그리고 제가 여기에 1탄에서 6탄까지, 그 다음에 내일 할 7탄까지,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언론사에 다 보낼 거고, 그 다음에 정부기관, 심지어 대통령실까지도 저는 다 보낼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90만 정도가 정말 완전히 저희와 같은 7달러짜리가 0.012 달러로 떨어졌어요. 99.8%.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머지 그 앞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여기도 지금 3페이지나 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저는 소설과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미디엄의 참여와 기술적 지원을 바탕으로 많은 프론티어들이 참여하셔서 K-스타디움이 만들어졌습니다. 미디움의 참여와 기술적 지원을 바탕으로 많은 프론티어들이 참여해서 K-스타디움이 만들어졌대요. K-스타디움이라는 건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메인넷이라는 것인데 여기에 프론티어가 뭘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뭐 기술적 지원을 바탕, 이거는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개발 회사로서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미디움이 이를 더 탄탄한 메인넷 구축과 생태계의 활성화로 프론티어들에게 돌려드린다면 지금까지 이상으로 미디움은 KOK에, KOK는 미디움에 이득이 되는 윈윈 관계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저희는 지금 그 법적으로
고발 조치를 해놓은 게 대인과 횡령으로 고발을 해놨어요. 제가 곧 1차 조사 진술을 진행을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미디움이 이를 더 탄탄한 메인넷 구축, 여기에 K스테디움이라는 게 메인넷이에요. 그냥 메인넷 이름을 K스테디움으로 했고, 메인넷 구축과 생태계의 활성화로, 생태계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생태계는 이미 죽어버렸다고요. 생태계 자체가 프론티어들이에요. 돌려드린다면 지금까지 이상으로 미디움은 KOK예요. KOK가 아니고요. KOK 플레이에. KOK 플레이는 미디움이 이득이 되는 윈윈 관계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 자체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날도 덥고 한데 불쾌지수도 올라온 이런 시점에 이 시간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편안하게 저녁 먹고 쉬어야 되고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될 시간에 이거를 여기 이 자리에 모여 앉아 있어요.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많은 고민이 있었고 많은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가, 뭘, 왜, 해당 사항이 없는 쪽에서 왜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리냐 이거예요. 현재 K스테디움은 미디움이 만들었습니다. K스테디움은 미디움이 만들었대요. 또한 미디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K스테디움이라는 게 MDM 메인넷처럼 이들이 이미 만들어 놨던 게 있고 코인이 발행이 돼 가지고 한 곳에 상장이 돼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됐지요. 죽어버렸죠. 지금 거래가 제로예요. 그게 그대로 여기에 넘어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크게 뭔가를 해서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MDM 메인넷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메인넷을 개발을 할 때,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재단하고 KOK 재단이 있고, KOK 플레이가 있고, K 스테디움이 있으면은 이 세 개의 관계가 메인넷을 개발을 하도록 뭔가 오더를 주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 오더를 줬으면 오더를 받은 데가 있겠죠. 그럼 그게 미디움이라고 보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용역사예요. K 스테디움은 메인넷을 개발하는 용역사라고요. 개발사라고요. 여기에 운영하고 뭔가를 결정을 하고 이런 거에 해당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돈이 된다고 싶으면은 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은 마는 거지요. 근데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이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12월 14일. 그러면 2022년 12월 14일이고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KOK 재단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했다고 치고 그 시점은 2021년 4월 12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부터 이 기나긴 시간을 이 글을 쓰고 이때 최용기 이사장은 뭐 했나요? 아무런 뭔가를 일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문서조차도 받지 못했다는 거. 그러면 누가 이 지금 망가지도록 이렇게 왔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뭔가 하는 것 자체가 액션이 그뭐 플랫폼 가격도 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공지에 한 번 있었지요. 주변 여건을 외부 환경을 다 고려를 해서 그리고
여기서도 기술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올릴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플랫폼 가격조차도 그걸로 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뭘 했나요? 미디움은 K스테디움을 끝까지 책임지고 반드시 성공시키고자 합니다. 그냥 저도 예를 들어 나는 삼성전자를 이재용 회장처럼 제가 지금 뭔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능가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말 장면이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요. 비길 때 비겨야죠. 그리고 뭐든지 자기가 하는 일이 상대가 누군가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경우는 이 가상사업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관련해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고요. 이런 사람들한테 여기가 일방적으로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프론티어 말도 여기서 끝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역겨워요. 프론티어, 저도 프론티어들의 1인이니까 역겹다고요. K스테디움은 기술, 커뮤니티, 자본 등 성공으로 가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여기는 여기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냐? 많이 봐줘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저희고 저희가 가격을 이 KOK라는 코인, 토큰 자체가 거래소에 가치가 생기도록 만든 게 이 커뮤니티에서 생긴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한 거라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처음에 건물을 지어 놨어요. 사람이 입주를 하지 않고 여기에다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여기에 뭔가 제품이라든가 뭐 판매라든가 제품 개발이라든가 생산을 하지 않는 그런 데라 그러면은 여기 건물만 떨렁지 넣는다고 의미가 있냐는 거죠. 없어요. 그러면 건물을 지는 순간 그 사람은 그때부터 뭐 론도 했을 거고 이자 나가야 될 거고 세금 나가야 될 거고 그럼 꽝이에요. 그냥 거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부동산 깡통이 되는 거죠. 이 건간을 가지고 진정한 미인의 생태계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왜? 이 건간은 사실은 우리예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는 누구의 의지입니까? 이 회사는 미디움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미디움이라는 회사라기보다는 이 의장이라는 사람의 의지일 뿐이죠. 우리가 내 재산에, 내 재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여기에 투자를 예치를 한 스테이킹을 한 게 1억이다. 삼성전자에다가 1억을 투자를 하라 그래도 못해요. 그런데 이재용 회장을 믿고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그 큰 돈이라고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재용 회장 삼성전자의 회장을 가지고 보고서 투자를 할래요? 1억을. 미디움이라는 회사의 김판중 의장이라는 사람을 믿고서 1억을 투자를 할래요? 우리가 이미 투자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 가치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누가 들어온 거예요? 2019년 9월 달에 시작한 이
사업에 2021년 4월 달에 조인을 한 이 회사를 믿고 살래요? 아니면은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후에도 이 회사라는 게 재단을 가지고 재단 역할을 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KOK 파운데이션, KOK 재단을 믿고서 했죠. 그리고 그 재단이라는 게 결국에 회사를 운영하는 식의 그게 아니고 관리적인 측면, 관리 역할을 한 거고. 그리고 좀 내려가 보면은 그런 말도 있어요. 운영 자체를 그 당시에 KOK 재단에서 한 거예요. 기업이 메인넷이 돼야지만이 성공을 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 회사가 잘 됐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나요? 저는 그렇게 따졌을 때 한 5% 정도의 성공률이 있다라고 보고 나머지 95%는 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역으로 조그마한 회사에, 조그마한 그 구멍가게 또는 백화점의 한 코너, 그 코너가 제대로 되는 서비스가 되고 제대로 되는 양질의 제품이 리즈너블한 합당한 가격으로 인기 있는 제품을 판매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확장성을 가지고 사업이 커질 거냐라고 따졌을 때 저는 그 조그마한 매장이 이 큰 회사는 곧 부도가 날 거고 이 조그만 것은 그 큰 회사처럼 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쪽에 저는 95% 이상을 그 조그만한 데다가 어, 베팅을 할 거예요. 어떤 미친 사람이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여기에 이 글을 쓴 이 업체에 이 사람을 믿고서 하겠냐는 거죠. 그냥 성공시키고자 한다. 그 다음에 만들어 보고자 한다. 극복하고자 한다. 정말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이제 미디움과 김판종은 앞으로 KOK 프로젝트와 함께 하며 남은 역량을 쏟을 것이다. 남은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로라고 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로라고 봐요.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뭔가를 어쨌든 간에 없애고 저와 같이 떠드는 사람들을 제명을 시키고 싶고 저와 같이 이렇게 파고드는 사람들이 어떤 것도 못 보도록 그 기록들을 날려버리고 싶은 게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에 모든 신경이 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블록체인 사업을 시작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 위에 온전한 다오를 구현하고 싶다는 꿈을 가졌을 때 4년, 지금으로 따지면 18 온전하게 다 보고 19, 20, 21, 22, 23, 7년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저희하고 조인된 거는 21, 22, 23. 근데 21주, 22주, 23주, 3년이 알지. 21년, 22년, 22, 23, 2년이죠. 딱 여기에 2년이 지났는데 뒤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죠? 우리 프론티어들이라고. 여러분들은 저는 그거를 보지를 못했는데 예전에 저하고 같이 일을 하던 사람이 한번 이 회사에 지하 주차장을 가봤대요.
그리고 그냥 놔두는 소문은 그래요. 롤스로이스를 4대, 그 다음에 이 페레라가 2대, 그 다음에 사진 찍기의 시계를 보면은 그게 6억. 그리고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뭐 운전사도 6명이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거. 운전사는 그 친구가 뭐그 운전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소문상으로는 6명이라는 뭐 이야기도 뭐 하고 뭐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3년 동안 100억에 해당이 되는 영업 손실이 나는 회사에서 그 회사의 회사차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름 나중에 다 찾아보면 알겠죠. 뭐 법인차로 했는지 개인차로 했는지 그거는 다 뭐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던 블록체인 사업을 시작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 위에 세계적인 기술이라고 평가를 누가 해주나요? 스스로 하나요? 이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주는 그게 있어야 되겠죠. 언제는 다오는 자율조직이잖아요. 탈중앙화돼. 그런데 여기에 이 다오를 저는 지금 그 크립토 다오 VC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 풀, 그 자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자체도 보면은 뭐 투표 뭐 저기 이게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오스가 참여율이 낮다라고 해가지고 이 커뮤니티 풀에 자산 이전을 하면은 거의 다시 찾을 수 없는 잠재적인 소각, 뭐 해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어, 투자가 돼버린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다오에서 투표를 하는 사람 수를 보면은 뭐 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다 계정까지 합쳐 한 4만 명이라고 칩시다. 4만 명 중에서 거기에 투표를 하는 사람이 정말 수천 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다오예요? 그리고 이 다오에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거기에는 보링 파워라는 게 있어요. 투표의 가중치를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송땡땡이라는 사람하고 거기에 단합을 하는 사람들의 그 두 파로 갈라진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제너시스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 그 송땡땡이 쪽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한쪽은 83% 한쪽은 17%예요. 그러면은 몰치기 단합 뭐 너무나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오를 거기에서 무늬만 다오지 다오라고 생각지를 않아요. 이후 음,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은 달성했지만 이거는 혼자의 생각이에요. 저도 제 나름대로 이쪽 분야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좀 들어보면 아, 뭐 그라운드 체인 같는데 실제로는 사이드 체인 뭐 수준이다는 이야기도 저는 듣고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 자체는 그리고 이걸 전체를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관적인 내용이라고 봐야지 이거를 객관적인 내용으로 이 내용을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절대로 안 돼요. 여기서는 객관성을 가지고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탈중앙화 커뮤니티에 대한 갈증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제가 요 위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던 중 만난 KOK는 이상적인 다유를 구현하기 위한 커뮤니티적 프론티어 여러분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귀속은 가치 생성의 어, 귀결도 프론티어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태계라는 부분도 프론티어에서, 그 다음에 그 거래소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프론티어가 얼만큼 리플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거래소의 가격도 가치가 새롭게 조정이 되니까, 이 모든 게 이 우리 프론티어들이 주가 돼야 돼요. 수십 수백만에 이르는 커뮤니티 파워, 자발적인 기업풀 참여. 저는 이 자발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거 다 속아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 기업풀이라고 하는 게 바로 커뮤니티 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100%다 지금 만족하고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을걸요. 기업풀 참여를 통한 생태계 자금 조성 역량, 생태계 자금 조성 역량. 생태계 자금이라는 게 여기 커뮤니티 풀에 들어가 있는 거 지금은 6억 개, 6억 개인데 6억 개를 계산을 간단하게 하면 볼게요. 6억 개면은 어 720만 불이에요. 0.12로 계산하면 720만 불. 6억 개. 그러니까 6억 4천만 개니까 뭐 어, 720만 불인데 750만 불이라고 봅시다. 750만 불이면은 이제 한 90억 정도 되는 거죠. 90억. 그거는 시장 가격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래소 가격으로. 자금 조성 역량에 미디움의 기술을 더하면 성공을 위한 요소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뭐 저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봅니다. KOK의 역량을 알아보고 KOK 역량을 알아보고 운영사로 참여했고 KOK 역량을 믿기에 반드시 성공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그리고 자신감으로 김판용과 미디움은 KOK에 모든 역량을 쏟으려 합니다. 전부 다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KOK 생태계의 진정한 일원으로 한 배를 타고자 합니다. 이전의 낡은 배가 저희는 불과 뭐 여기가 들어오기 전에 1년 반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따져도 19, 20, 21, 22, 23 9월달까지 가면은 3년, 이제 4년 돼요. 4년 돼 가는데 엄청나게 새 거예요. 그런데 낡은 배래요. 우리가 이전에 했던 거는 완전히 폄하하는 내용이에요. 메인넷 시대의 새 방주를 이런 뭐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새 방주를 뼈를 깎아 만들겠다는 각오로 운영사가 아닌 K스테디움 파운데이션 설립을 통해 새로운 메인넷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절대로 이 파운데이션은 설립이 안 돼요. 왜? KOK 파운데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서 한 거는 K 스테디움 PT 프라이빗 리미티드 그거밖에 없어요. 영리법인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 결국에 안 됐어요. 할 수도 없고 이거는
불법이 돼버리니까. 이에 김판종은 미디움 의장직은 유지하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K스테디움 싱가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려고 합니다. K스테디움 PT 싱가폴일 거예요. K스테디움 싱가폴 법인은 2023년 1월 중 K스테디움 파운데이션으로 새롭게 출범하고자 합니다. 이게 12월 14일이니까 못했어요. K스테디움 대표 김판종은 올해 안에 재단으로부터 프론티어들의 소중한 자산인 개혁회를 전량 인수해. 이게 코딱지 같은 소리예요. 이게 지금 상황으로 따지더라도 50억 개. 6천만 불이 돼야 돼요. 6천만 불이면은 우리 원화로 따져도 63, 18, 780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비영리 재단을 인수를 한다는 말을 해요? 제발 이 내용 보시는 국가의 녹을 받고 계시는 분들 정말 이런 회사 관두시면 안 됩니다. 그냥 두고 보시면 안 됩니다. 90만 명, 전 세계적으로 90만 명, 한국에도 한 2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미국, 캐나다 합치면은 교민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은 20만 넘는 사람들이 정말 삶과 죽음을 생각하고 앞으로 살아갈 나를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까지 모아놓은 돈, 노후를 위해서 모아놓은 그 돈 누가 망쳐버렸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수사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법으로 그 대가를 꼭 치르게 해주셔야 돼요. 말도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인수를 해요? 인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관리를 하는 걸로 남겨놓은 거를 어떻게, 뭐, 회사가 회사를 사듯이 그런 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KOK 파운데이션의 현재 진행 중인 마이닝 풀 보상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게 KOK 재단이라는 거는 웃기지 않는 거예요. 지가 보기에는, 자기가 보기에는. 미디움이라는 회사의 발톱의 뗏만큼도 해당이 안 되는 쪽이니까 그냥 뭐 그 이 말 자체가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이런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유지를 그냥 뭐 저기 그 용역사로 들어오는 회사에서 그냥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보상 재원은 K 스테디움 보상과 동일하게 K 스테디움으로 옮겨가야지 KOK 플레이의 어, 범죄 이력이 다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어떤지 이 K 스테디움의 보상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가치는 없지만은 퍼센테이지는 여전히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뭐 채굴 수익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것만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자체로 따져도 뭐 그쪽에서는 당연히 그 투자한 게 그 스테이킹으로 치면은 이자로 받는 걸 보상률이라고 따지면은 우리보다는 한참 낮아요 지금. 보상과 동일하게 메인넷 코인으로 전환될 것이고 추후 KOK 플레이는 K 스테디움의 D앱으로 D앱 형태로 생태계 위해서 콘텐츠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우리는 절대로 원치 않아요. 이 우리 KOK 앱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이미 그 프레임은 잘 짜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플랫폼에 콘텐츠들 넣는 거 돈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월로 따져갖고 거기 운영을 하는 저기 동시 그 자막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까지 CS 이런 것까지 다 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억만 하면은 KCP 통해서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1억만 들어가면은 연간 한 12억이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콘텐츠를 제공을 할 수 있어요. 그때 KOK 플레이는 재단의 일방적인 콘텐츠 공급과 콘텐츠 공급 없었어요. 그냥 뭐 저기 그냥 쓰레기 같은 것들만 계속 갖다 놔놨죠. 사용자들이 소비하는 모습이 아닌 그때의 KOK 플레이는 재단의 일방적 콘텐츠 공급과 사용자들이 소비하는 모습이 아닌 이것도 말이 안 돼가지고 누구나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진정한 블록체인 콘텐츠 플랫폼의 모습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현재에서도 내가 개인적으로 여기에다가 이 플랫폼이 활성화가 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재단에 우리는 내가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좀 올리고 싶다. 올리면 되는 거죠. 올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면은 올려줄 수도 있지요. 기존의 재단은 플랫폼의 콘텐츠 공급과 쇼핑몰 운영의 역할을 지속해서 맡아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되나 하면은 KOK 파운데이션은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재단이 원래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여기서 해라 이거예요. 기존의 재단, KOK 재단이 이거를 하고 지들이 이제 KOK 파운데이션 해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을 서슴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재단과의 협상이 완료되면 여기서 또 재단과 협상을 한대요. 로드맵을 별도의 공지를 통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피하지 않겠습니다. 가짜는 소리고 좀 기다려 보면 이제 법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 후 프론트 분들께 약속한 대로 보상 직업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액 소각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정말 열불 나는 소리예요. 그 백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 이쪽에서 25개를 썼다라고 지랄지랄 떨었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래? 그러면은 50억 개를 만들어 가지고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영어로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25억 개라는 거를 25억 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15억 개를 제외한 전량 소각 대상의 거다. 그러면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없지요. 소각할 그 토큰을 미쳤다고 50억 개나 발행을 해가지고 이 짓을 해요. 그러면은 소각으로 넘어가는 거. 그러면은 또 다른 쪽에서 가지고 들어와야지만이 15억 개가 유통 물량으로 신고가 돼 있으니까 15억 개를 또 맞추는 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해서 회전을 시키는 거죠. 근데 뜬금없이 그냥 이 50억 개 중에서 나머지를 그냥 이 보상 지급분 제외하고 나면 그냥 소각을 한대요. 누가? 왜? 소각이라는 표현을 빌렸으나 그 방식은 보유분의 락을 한대요.
새로운 보상 지급 정책, 기업풀의 확충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말 막 속이 볼 끓어요. 이는 소각이라고 표현한 만큼 K-스테디움 파운데이션 절대 연어재단과 같이 보유한 물량을 단 한 개도 시장에 매도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 말은 있잖아요. KOK 파운데이션이 설립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설립이 됐어요. 이 말은 K-스테디움 파운데이션은 매도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설립이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말을 쓴 거예요. K-스테디움 파운데이션은 어떤 권력도 권한도 없는 재단으로 온 기술력을 쏟아 KOK 발전만을 위해 운영될 것입니다. 운영사가 운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단은 재단의 역할을 정책에 대한 부분, 뭐 사업 방향에 대한 부분, 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거,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자꾸 해야 돼요. 미디움은 기술 제공을 하는 운영사의 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 또 한대요, 이제. 운영사의 역량에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프론티어들의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 교체될 수도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이 지금 여기 재단을 기존 재단은 요런 운영을 하는 쪽으로 넘겨버리고 재단 역할을 한다 그러는데 또 투표를 통해 가지고 교체를 할 수도 있대요. 말 같은 소리를 하지를 안 해갖고 KOK가 프론티어 여러분들의 전 재산이라는 말씀에 책임을 통함합니다. 이 말은 이거 KOK가 프론티어 여러분들의 전 재산이라는 것. 그러면은 우리의 전 재산이지. 여기에서 왜 끼어들어가지고 이런 내용의 글을 쓰는 거죠. 책임을 믿음으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책임을, 책임을, 책임을 믿음으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이해가 된다 손 치더라도 그냥 말이에요, 말.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더 쓴 거 보면은 저의 그런 의지를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회원 여러분께 불안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미디움에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 실질적인 믿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본인 김판정이 보유한 미디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디움 주식 이 사람 안 가지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미디움 게임즈 주식. 그 다음에 MTRT 주식. MTRT가 0.4달러인가 그래요. 그게 몇 주인지 모르겠는데 250만 주?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뭐 한 500만 주라고 합시다. 500만 주 곱하기 0.4 200만 달러예요. 200만 달러면은 이거 해가지고 한 26억. 그 다음에 미디어 게임즈 쪼만해요. 뭐 한 10억 뭐 자산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디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비상장 주식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디움이 MTRT를 인수를 하면서 교환 주식으로 해가지고 미디움이 보유한 게 있는가 모르겠어요. 주식 전체를 법무법인 정소를 2024년까지 예치하여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케이스들인 피해보상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하기를 지금 울산경찰청에서 4조 원에 해당이 되는 비트 이더의 행방을 찾았다라고 뭐 우리는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계산한 대로 하면은 쭉 해봐야 얼마 돼요? 뭐 수십억 가지고 4조 원에 해당이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으로 따지면은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산으로 어떻게 뭐 저렇게 모여가지고 플랫폼 가격 조정을 지들이 조정을 안 했으니까 7달러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자산이 8만 1000불 정도가 돼요. 이게 8만 1000불짜리가 잠깐만요. 나누기 8만 1000불 24명 20 25명 정도만 하면은 얘들이 막아줄 수 있는 금액이 끝나버려요. 우리는 90만이라 하는 거예요. 사적생. 말은 사적생이 정말 좋지요. 저의 진정성이 있는 결단과 의지가 프론티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 조금이나마 케어케이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이 사람 안 믿어요. 믿을 가치가 없고, 케어케이 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플랫폼 가격이 아닌 거래소 가격 상승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당연해요. 그리고 플랫폼 가격이라는 역할이 이 거래소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왜?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 참조해 보세요. 그리고 기존의 보상 중심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를 서비스 중심으로 재개편해 더욱 탄탄한 커뮤니티를 구축해야 합니다. 보상 중심이나 그 다음에 보상 중심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 뭐 지금까지 저거 다른 게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서비스 중심으로 재개편해 서비스 중심 서비스 중심 서비스 어떤 서비스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뭐 그 제너 드래곤 호텔왕 어림도 없어요. 그 결국에는 커뮤니티 여기서는 뭐 이칼로지를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그냥 뭐 커뮤니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커뮤니티라는 거는 생태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구축이 돼야 되는데 구축은 제대로 해놨는데 가치를 아예 못 느끼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지금 생태계가 완전히 개박살난 상태죠. 커뮤니티가 박살이 난 상태예요. 서비스들은 메인넷 위에 디앱이고 그 구축점은 메인넷입니다. 뭐 그냥 뭐 저기 어, 이 말은 맞지요. 그런데 D앱이라고 하는 게 이 여기에 K 스테디움이라는 데에 몇 개가 옮겨올 건지 저는 거의 옮겨올 게 없다고 봅니다. 스스로 뭐 그 커뮤니티 폴에서 어 D앱 개발자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뭐 들어올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K 스테디움과 커뮤니티 폴을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K 스테디움은 말 그대로 그냥 역할 자체는 메인넷을 메인넷 자체고 그러니까 플랫폼이 있으면은 역사가 있으면 역사를 선물을 제공하고 거기에 D앱들은 매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매장들이 그 큰 역사에 지금 커뮤니티 풀 한 개 들어와 있고 제너 드래곤이 한 개 들어와 있는 그게 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K 스테디움 파운데이션은 여기서는 완전히 지금 K 스테디움이 있다라고 그 전제로 이제 미디움도 아니고 K 스테디움 파운데이션은 주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케어케이 생태계의 완전한 메인넷 전환, 보상 중심의 커뮤니티에서 서비스 중심의 커뮤니티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기는 의지가 있지요. will이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그냥 의지만 갖는다고 뭔가가 해결이 되나요? 이에 K스테디움은 1월 수압 서비스를 오픈하고, 이 수압이라는 게, 이 뭐, 유닛 수압을 이야기하는지, 덱스를 이야기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오픈하고. 그러면은, 자체적인 덱스를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내년 3월까지 싱글 스테이킹 등 다양한 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테이킹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서는 채굴이라고 그랬어요. 채굴을 한다는 이야기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치 자산이라고, 그러니까 금고에 넣어놓는 행위를 넣어놓고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걸로 우리는 스테이킹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서 요 말을 바꿔볼게요. 싱글 채굴 등 다양한 덱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요? 싱글 채굴 등 싱글 마이닝 등 다양한 덱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예 말이 안 돼요. 또한 2월에는 함께 준비 중인 거래소도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거래소를 이제 선을 보인대요. 이게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말이 돼요? 3월까지는 싱글 스테이킹, 싱글 채굴 등 다양한 덱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덱스는 탈중앙 거래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한 2월에는 함께 준비 중인 거래소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저기 쿠코인과 같은 바이비트라가 이런 거래소를 이야기하는 건지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새로 오픈하는 거래소에서는 새로 또 이제 오픈하는 거래소래요. 새로 오픈하는 거래소. 거래소에 뭔가를 상장을 한다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말 자체가 해당이 나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K스테디움 메인넷을 우선 지원해. 새로 오픈하는 거래소에서는 K스테디움 메인넷을 우선 지원해. 거래소에 메인넷을 지원을 한대요. K스테디움 생태계 프로젝트들은 물론 사용자들도 자유롭게 덱스와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덱스가 있고 거래소가 있으니 이거는 섹스겠지요. CX. 우리는 이미 이 거래소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얘들이 지금 뭔가 이상하게 못하게 불편하게 계속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또한 KOK가 거래되고 있는 글로벌 거래소에 거래소는 있잖아요. 글로벌의 개념과 국내 거래소라는 개념이 없어요. 블록체인 자체가 이 거래소들은 그냥 모든 게 글로벌 거래소예요. 우리는 국내에 있으니까 바로 우리 현금 가지고 바로 접근을 할 수 있다고 국내 거래소. 저기 바이비트라든가 이런 데는 해외 거래소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모든 거는 이 블록체인 그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래소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하나도 국한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접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거래소는 그냥 글로벌 거래소고 그냥 거래소로가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메인넷 지원을 협조하여, 그러니까 또한 KOK가 거래되고 있는 글로벌 거래소 한 10개 정도 되죠. 메인넷 지원을 협조하여 내년 상반기 이내로 이더리움이 아닌 K 스테디움 그라운드 체인 기반의 KOK를 상향시키겠습니다.
아, 이더리움이 아닌 K 스테디움 그라운드 체인 기반의 KOK를 상장시키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K 스테디움 그라운드 체인도 마찬가지로 운영 체계는 거의 이거하고 이더리움 운영 체계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그거를 강점으로 이 미디움이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호환이 되도록 돼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적혀 있어요. 이 밖에 K스테디움 메인넷 생태계에 자체 개발 중인 서비스를 포함하여 2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유치하도록 하겠다. 이거 자체를 뭐 이것도 뭐 그냥 어, 계획이에요. K스테디움 재단은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K스테디움 재단은 이미 있는 거예요. 지금 하지도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 제가 알기에 K스테디움 재단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K스테디움 재단은 기존 재단이 갖고 있던 투자 리스크를 없애. 기존 재단이 투자 리스크가 없었어요. 그런데 투자 리스크가 있게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이 말 자체가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우리는 투자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스테이킹을 한 거 자체가 투자를, 그러니까 투자라는 의미도 포함이 돼 있다고 봐요. 예치를 시켜놓고 그냥 그거 쓰지 않으면서 뭔가를 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지금 우리가 코인의 가치를 운용용도 있고, 아까 여기에 보시면은 마케팅용도 있고, BP 리워드도 있고, 그 마케팅용으로 쓰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투자를 하는 데에 사용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내년 3월 안에 기존의 투자 예비 심사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투자 시스템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할 겁니다. 했어요. 심의기구는 프론티어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며 보다 객관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양질의 프로젝트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의기구에 프론티어들을 참여하게 한다. 그렇죠. DAO VC라고 이야기했잖아요. VC. 앞에는 형용사라고 치면은 거기에 명사가 되고 주체가 되는 그 VC는 벤처 캐피탈, 즉 투자 회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투자를 한 사람은 인베스터라고 하는 게 맞지요. 프론티어를 왜 자꾸 갖다 쓰냐는 거죠. 개념이 없어요. 프론티어들의 목소리도 더 가깝게. 그리고 여기에 투자를 한, 커뮤니티 폴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거기에 뭐 투자를 좀 더 유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기여도에 따라가지고 뭔가 주어지는 게 있는 프론티어 역할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자산 이전을 막 종용을 하는데, KOK 플레이의 기록이 사라지면은 저희가 지금 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거를 어, 기록을 없앨 수 있다. 저는 그거 말고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 젊은 친구부터 해가지고 내일 할 내용 그거를 쓴 작자부터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자산 이전에 혈안만 돼 있는 거죠. 프론티어라는 용어를 절대로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더 가깝게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CS 인력 2배 확충하겠대요. 지금 이 CS는 로봇챗처럼 해주는 거 말고 없어요. CS 인력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에 그치지 않고 K스테디움 재단 출범 후 한 달, 아,
한 달에 한 번 재단 주도 글로벌 프론티어 줌 미팅을 통해 직접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말이 하나도 안 돼요. 프론티어 여러분께는 프론티어 쓰지 말라니까 글로벌 메인넷 생태계의 태동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허접한 거하고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개혁회의 플레이 하나만 해도 너무너무 프레임적으로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콘텐츠들만 정상적인 것만 잡아 넣으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지갑에 가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쓰면 돼요. 그러면은 그 생태계는 돌아가요. 토큰 이코노미에도 해당이 되는 그 생태계의 서큘레이션이 순환이 가능해요. 그리고 오는 2023년은 온전한 모습을 갖춘 KOK 생태계를 보게 되실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안 되니까 원래 저희가 그 전국 순회 설명회 다니고 뭐 그러니까 그 송땡땡이부터 해가지고 미치가 뭐 전국 돌아다니면서 설명하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대접받고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그 지갑 옮기는 거 자산 이전하는 거 할아버지랑 할머니들 붙잡고 그거 옮기도록 해주는 거 역할 그거 해가지고 쭉 해봐야 지금 모아놓은 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코인의 개수가 많으면은 거기에 옮기는 거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300불짜리가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40만 명, 50만 명이 있다고 치면은 이 사람들이 옮겨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이 자산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 거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디움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수립된 3년 계획이 있을 때요.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는 거죠, 개발사가.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미디움은 메인넷이라는 재단과의 약속. 이때는 또 재단이 되게 또 크게 이야기를 해요. 프론티어와의 약속. 또 이것도 부각을 시켰어요. 지켰대요. 저는 뭐, 메인넷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메인넷 이거를 내세워 가지고 하는데 메인넷 때문에 우리 가치가 99.8%까지 떨어지는 이 상황을 뭘로 설명을 할 거냐면 이후 계획대로 미디움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왔으면 케이스템 생태계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또 추상적으로 미래를 이야기했고 KOK와 K스테디움 메인넷은 프론티어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왔으면 저희는 뭐 어떠한 것도 한 거 없어요. 재단이 보유한 케어페이와 그 가치는 프론티어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건데 왜 우리가 그거를 지켜가겠다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의 시발은 플랫폼 가격 조정을 완전히 방치한 결과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디움의 분투뿐만 아니라 프론티어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가 법적 대응을 하고 하는데 뭐 지지만 한다라고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액션이 있어야죠, 뭔가가. 우리가 액션 취해준 거 없어요. 지지한다고 이게 뭔가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가치는 이미 99.8%가 떨어져 있죠. 99.8%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초문과 선동으로 합리적 판단이 어려우실 때는 임직원 모두가 케어케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상기해 주시고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이 툭 치면 왔어, 갑자기. K스테디움의 임직원은 제가 알기로는 뭐 몇 명 안 돼요. 임원과 직원이 몇 명 안 돼요. 이게 뭐 여기도 발 담그고 저기도 발 담그고 K스테디움 뭐 M 메타 M 뭐 미디움 이 세 개가 뭐 나중에 이력 다 들여다보자고 하면은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미디움과 KOK를 한 배를 탔다는 인장은 단지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발로 차서 성선을 못하게 하고 싶은데 지금은 이 앱을 조작을 할 수 있는 그 무기를 가지고서 우리를 전부 다 배 밖으로 내던진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하루빨리 프론티어 분들에게 KOK 가치를 드릴 수 있도록 막연한 희망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과 기술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저거 뭐고 이 말장난에 저는 어떤 것도 공감을 할 수 있는 말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하루빨리 프론티어 분들에게 케어케이 가치는 생태계가 살아가지고 활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생태계가 활력을 가지려 그러면은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생태계를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확장을 시킬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송땡땡이가 저 뭐고 100만 개를 내 가지고 무료 리플을 나눠줬다 했잖아요. 무료 리플을 나눠준 거 그거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그것도 가치만 주어져 있고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명한테 어 100개씩을 나눠줬다. 그러면은 뭐 만 명이 되나요? 만 명이 어떠한 그 구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게 있나요? 그거 못 찾았어요. 그냥 보상받은 거 해야 돼. 우리는 제가 하루에 한 15개를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100불에 해당이 되는 그 가치를 가지고서 이 보상을 받으면 하루에 몇 개를 받을까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제가 보기에는 구매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웃기는 거예요, 그냥. 이 결정에 지지를 보내준 임직원 모두에게도 감사를 해요. 이거는 저 회사, 자기들 회사의 이야기를 왜 여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저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KOK 플레이 때문에 이 회사가 아까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회사와 미디움 자체가 성장을 했다 그랬어요. 성장하지 않고 죽음에 문턱까지 가도록 돼 있는 거는 우리고 성장이 된 건 오로지 여기에 관련된 회사 말고는 아무도 없다. 믿고 맡겨주실 길 진심으로 요청하면 절대로 못 맡겨요. 여기는 저희한테서 빨리 배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비트 이더의 행방 반드시 밝혀줘야 돼요. 이거는 국가에서 해줘야 되고 수사기관에서 해줘야 되고 대통령께서 해주셔야 되고 이거는 국가의 녹을 먹는 쪽에서 해주셔야 돼요. 쏘기 첨불이라는데 되도 않는 내용이 워낙에 3장씩이나 써놔가지고 시간이 1시간이 훨씬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어,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 여기서 오늘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